왜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공허함일까? 당신은 자식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포기했고, 자식을 위해 당신의 꿈을 접었으며, 자식을 위해 당신의 욕구를 밀었다. 자식이 배고프지 않게 당신이 먼저 굶었고, 자식이 불편하지 않게 당신이 먼저 참았으며, 자식이 부족함 없게 당신이 먼저 포기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희생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식의 감사도, 자식의 헌신도, 자식의 보답도 아니다. 서운함과 허탈함, 그리고 나는 뭘 위해 살았나라는 공허한 질문만 남았다. 당신은 희생하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희생이 보상으로 자동 환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분노로 변한다. 하지만 이 분노의 원인은 자식이 아니라 희생 자체가 가진 구조적 착각에 있다. 부모 희생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의 희생을 미덕으로 가르쳤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존재여야 했고, 그 희생은 언젠가 자식의 효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암묵적 계약이 존재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은 부모를 봉양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보답한다. 이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도리였다. 하지만 이 계약은 누가 만든 것인가? 자식이 동의한 계약인가? 아니면 부모 세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인가? 당신은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당한 적이 없다. 자식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참으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며, 희생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있었다.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가. 부모니까 참는다. 부모니까 희생한다는 말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굳어지는 과정을 당신은 경험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다. 사랑하니까 당연했고 부모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역할이 되었다. 부모라는 역할은 희생을 요구했고 당신은 그 역할에 충실했다. 자식을 위해 참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자식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었다. 부모라는 역할 뒤에 개인으로서의 당신은 사라졌고 희생이라는 행위 뒤에 당신의 욕구는 묻혔다. 당신은 부모로만 존재했고 희생으로만 정의되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클수록 당신은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다. 사람은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란다. 특히 그것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 보상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진다. 희생에는 늘 말하지 않은 기대가 숨어 있다.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직하지 않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랐고 당신의 헌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으며 당신의 포기를 보답해 주기를 기대했다. 당신은 자식이 성공하면 당신을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었고 자식이 행복하면 당신을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자식이 자리를 잡으면 당신을 모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당신만의 것이었다. 자식은 그 기대를 모른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선물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자랐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은 자식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배웠고 부모의 희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당신은 자식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고마워해라고 말하지 않았고 자식은 이만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배우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소통되지 않은 기대와 인식되지 않은 희생만 쌓였다. 왜 희생이 클수록 감사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거리와 부담이 생기는가? 당신은 더 많이 희생할수록 자식이 더 감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희생이 클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당신이 희생한 만큼 자식은 빚진 것 같고, 당신이 포기한 만큼 자식은 갚아야 할 것 같으며, 당신이 헌신한 만큼 자식은 책임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담은 감사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거리로 변한다. 자식은 당신을 피하게 된다. 당신을 만나면 당신의 희생이 떠오르고, 당신의 희생을 떠올리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며,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당신 앞에 서기가 힘들어진다. 희생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죄책감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방식일 수 있다. 당신의 희생은 당신에게 도덕적 권력을 주었고, 자식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웠다. 그리고 그 권력과 빚은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대화를 어렵게 만들며 거리를 만들어낸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존중으로 자동 환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존중은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나온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아무리 많이 희생해도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존중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희생이 클수록 관계는 왜곡된다. 당신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받는 사람이 된다. 당신은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빚진 사람이 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존중이 아니라 의무가 생긴다. 자식은 당신을 존중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챙긴다. 당신을 사랑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연락한다. 그리고 그 의무감은 진정성이 없다. 당신은 자식이 진심으로 당신을 챙겨주기를 바랐지만 자식은 의무로 당신을 챙긴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낀다. 그래서 서운하다. 노년에 나타나는 감정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서운함이 먼저 온다. 자식이 당신을 챙기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자식이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서운하며, 자식이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 그 다음 분노가 온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원망이 생기며,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살았나 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탈함이 온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공허함만 남는다. 당신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남아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고마워해줬으면 하는 바람, 챙겨줬으면 하는 기대. 그것들을 부정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괴롭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정당한 욕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만큼 희생했고, 그만큼 헌신했으며, 그만큼 포기했다. 그런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는가? 희생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더 실망하는 구조가 있다. 당신이 희생한 만큼 당신의 기대는 커졌고, 당신의 기대가 클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커졌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을 위해 살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산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식은 자기 가족을 우선한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희생을 보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그 희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간극은 당신을 절망하게 만든다. 당신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자책하고 자식이 배은망덕하다고 원망하며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탓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을 만들 때 생기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희생은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그 희생이 계약으로 변질되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었다. 당신은 줬으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빚지고 싶지 않아 거리를 둔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그 희생은 누가 요구했는가? 자식이 당신에게 희생하라고 부탁했는가? 자식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했는가? 아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물론 그 선택에는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사랑만 있었는가? 당신은 정말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희생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만큼 하면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그 희생은 사랑이었을까, 거래였을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정직해야 한다. 당신의 희생에 조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희생이 진정으로 무조건적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준 만큼 받기를 원한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 불일치가 당신을 괴롭게 만든다. 부모의 희생은 계약이 아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이 당신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줬다고 해서 자식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식은 당신의 희생을 채워줄 의무가 없고 당신의 공허함을 메워줄 책임이 없으며 당신의 노년을 보상해줄 빚이 없다. 희생은 자동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당신이 희생하기로 선택한 순간 그것은 이미 당신의 몫이 되었다. 그 선택의 결과도, 그 선택의 공허함도, 그 선택의 후회도 모두 당신의 것이다. 자식에게 전가할 수 없다. 보상받지 못한 희생은 분노로 남는다. 그리고 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한다. 당신은 자식을 원망하게 되고 자식은 당신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며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이것이 희생이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다. 부모의 희생이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대가 문제였다. 당신은 희생하면서 동시에 보상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이고 특히 희생이 클수록 기대는 커진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희생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희생 위에 인생을 올려놓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온전히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자식이 당신을 보상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고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으며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이 있다면 자식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온전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에는 보상을 기대하는 희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다. 희생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선택. 자식이 당신을 보상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채우는 선택. 자식에게 실망하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선택. 그 선택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 때문에 살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위하되 자식 위에 당신의 인생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부모이기 이전의 한 사람의 개인이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이 있고 당신만의 시간이 있으며 당신만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희생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희생하는 부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한 인간이다. 보상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보장된 적이 없었다.